신인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인들 계약이 진행 중이죠.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4억 원, 그리고 하나이글스 문동주 선수가 그 다음날 바로 5억 원을 받았는데, 신인 선수들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그 시스템을 좀 알아봤습니다. 내년에 최고 유망주 심준석 선수죠. 심준석 선수 픽 가능성을 두고 기아 타이거즈, 하나이글스 지금 9위를 하느냐 10위를 하느냐 순위 다툼이 계속 좀 화제가 되고, 팬들의 의견은 지금 엇갈리죠. 심준석 선수가 올 시즌 4월에 한 번 던지고 못 던져 지금 좀 부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병원 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정확한 부상 정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 기아가 1차 지명한 광주 동성고 내야수죠. 김도영 선수 계약금 4억 원을 딱 안겼습니다. 신인들의 연봉은 일괄적으로 그냥 연봉은 3천만 원이죠. 최저연봉입니다. 최저연봉 선수들이 1군에서 뛰게 되면 1군에서 뛰는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연봉 보전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계약이 발표된 하루 뒤입니다. 하나가 전국 지명으로 1차 지명을 했던 광주 지능고 투수 문동주 선수와 5억 원 계약을 했죠. 문동주 선수의 5억 원은 지금까지 6개 팀이 신인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신인 중에서는 지금은 최고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김도영 선수와 문동주 선수는 기아가 막판까지 1차 지명을 놓고 고민을 한 선수들입니다. 기아는 포지션을 감안해서 김도영 선수를 찍었는데, 제가 기아 고위 관계자에게 그 당시에 두 선수의 계약금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기아가 지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기아 관계자도 김도영 선수보다 문동주 선수가 계약금은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투수니까요. 투수 중에서도 특급 투수니까. 투수가 야수보다 계약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팀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고, 또 팀의 미래 전력에 미치는 퍼센티지도 그렇고 여러 요소가 좀 있죠. 각 팀이 1차 지명은 웬만하면 투수를 더 많이 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1차 지명 없어지고 전면 드래프트가 시작이 되죠. 투수는 딱 보면 클래스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 가치 판단 잣대가 좀 더 명확하죠. 구속이라든지 재고의 정확성이라든지 수치가 바로 나오니까, 그냥 볼 회전수도 나오니까. 타자도 타율, 홈런, 출루율, 장타율도 세부 스탯이 있지만 스카우트마다 평가의 편차가 좀 상대적으로 크고, 고교 야구가 아무래도 좀 경기수가 적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전 활약이 10년 가까이 조금 흐르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FA가 될 때는 투수보다는 야수가 FA가 더 많습니다. 선수 수명은 좀 야수가 더 간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투수의 부상 위험이 그만큼 좀 더 높기도 하죠. 하나는 이번에 문동주 선수와 입단 협상을 하면서 기아 눈치는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단의 공식적인 코멘트죠. 하지만 이제 김도영 선수보다는 문동주 선수에게 좀 더 많은 계약금, 더 큰 계약금을 안길 생각은 좀 하고 있었다 그래요. 김도영 선수는 기아의 야수 최고 계약금이고, 문동주 선수는 하나의 구단 역대 신인 계약금 세 번째입니다. 문동주 선수 1m 88에 92kg, 굉장히 신체 조건 좋죠. 변화구 제구 좋습니다. 즉시 전력감, 구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속 150km 이상을 막 뿌리고, 최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죠. 23세 이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냥 155km를 던졌는데, 운동 능력이나 피칭 왕성도도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하지만 이제 팀 내 일부입니다. 팀 내 일부에서는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제구가 매우 좋지만은 스트존을 통과하는 공이 볼 끝이 끝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2군에서 시즌 초반까지는 뭔가 조금 가다듬고, 쓰임새를 조금 가다듬고 완성도를 높여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주장이 지금은 있습니다. 이번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문동주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하나 코치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몸도 만드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시즌 준비도 좀 돕게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좀 들여다본다 그럽니다. 좀 천천히 1군에 선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일부 평가는 있지만, 하나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저는 그냥 생각할 때 내년에 시작부터 1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봅니다. 현재 하나 마운드에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지난해와 올해 많이 늘어는 났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문동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퍼포먼스만으로도 기존 선배들과 견주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완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체력적인 면이나 경험은 뭐 당연히 좀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고3이니까. 하지만 부딪히면서 성장시키는 방안을 좀 더 택하지 않을까? 재능이 충분하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 특급 유망주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성장하는 경우도 좀 많고. 따로 지금 뭐 신인들 입단식을 못하죠. 그래서 10월 30일 날 대전에서 열리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신인들이 다 와서 팬들을 만납니다. 11월 초에 신인 OJT도 연다고 하는데, 하나와 기아 외에 지금 NC 다이노스 1차 지명 박승재 선수, 마산 용마고 포수죠. 지금 8천만 원. 그리고 2차 1라운드 이준혁 선수 율곡고 오른손 투수죠. 계약금 1억 2천만 원. 2차 라운드 지명이 됐던 박동수 선수 고려대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죠. 계약금 1억인데 용고 1차 지명 선수가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 제일 많은데 2차 신인 드래프트 상위픽 선수들이 NC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뭐 팀 내 냉정한 평가고 팜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조금 다르고 뭐 NC가 계속 이 부분을 아쉬워했죠. KT 위즈는 1차 지명을 받은 유신고 투수 박영현 선수와 계약금 3억 원 입단 계약을 마쳤고 2차 1라운드 유신고 투수입니다. 이상우 선수 계약금 1억 6천만 원. 2라운드 지명 인천고 투수 한중우 선수 계약금 1억 원입니다. LG 트윈스 1차 조원태 선수 계약금 2억 5천. 2차 1라운드 김주환 선수 1억 3천. 2라운드 최영화 선수 1억 원. SSG 랜더스 투수 1차 지명 윤태현 선수 2억 5천. 2차 1라운드 계약금 1억 8천만 원 신헌민 선수입니다. 2차 2라운드 김도훈 백성구 투수죠. 계약금 1억입니다. 이제 몇몇 팀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 장지영 선수의 계약금 9억 원을 넘길 선수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인 계약금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경기도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올해 지난해 뭐 대회도 좀 많이 축소가 되기도 하고 보여준 것이 이렇게 부족한데 뭘 보고 판단할까요? 막 하는 거 아니라고 각 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보는데 고교 무대에도 랭킹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기준이고, 그 다음에 타구단이 또 책정하는 계약금 규모도 일정 부분 서로 좀 보죠. 눈치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이 좀 종합돼서 반영되니까 그해 바로 신인 계약금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교나 대학 무대 성적 외에도 성장 가능성, 이것이 바로 계약금 책정 요소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특급 유망주의 경우에만 국한이 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중대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그 가능성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선수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계약금 책정에 있어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심준석 리그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9위 기아 타이거즈, 10위 하나 이글스의 승차가 5게임 반으로 꽤 많이 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붙은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11경기가 남았습니다. 기아가 18경기.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3경기 연달아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남았습니다. 지난주 기아는 집중 맞대결에서 하나를 상대로 3승을 따냈습니다. 10일에는 더블헤더 다 이겼고 기아는 하나 상대로 15경기에서 10승 3무 2패 승률이 무려 8할 3푼 3리에 달합니다. 압도적입니다. 뭐 그냥 결정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꼴찌가 딱 되고 기아가 탈꼴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건 바로 하나전이죠. 기아 하나전에서 맞대결에서 일부 기아 팬, 일부 하나 팬은 요즘 경기 이기면 더 화를 내시는 경우를 제가 온라인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 댓글도 많고. 전부는 아니지만 차라리 꼴찌로 원합니다. 9위, 10위 무슨 차이냐? 가을 야구 가능성이 이미 제로인데 내년에 신인으로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는 덕수고 2학년 투수 최고 유망주입니다. 심준석 선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꼴찌 경쟁을 심준석 리그 아니냐 이렇게 수개월째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10위를 할 가능성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엄청 커진 상태인데 하나 구단 관계자는요 경기 이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꼴찌 말도 안 되고 이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꼴찌를 하고 그해 운 좋게 유망주가 나와서 품는다면 그건 다른 얘기고 유망주를 위해서 그 선수 잡기 위해서 일부러 진다? 이거 있을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수베로 감독도 정말 자기한테 SNS DM으로 지라는 얘기를 막 하는 일부 팬들이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그런 거 안 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했는데 자, 이 감독한테만 DM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박찬혁 사장의 개인 SNS에도 DM이 요즘 엄청 날아드는데 처음에는 간곡하게 몇몇 팬들이 올해 꼴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주장하는 글들을 이만큼씩 보냈는데 예의를 좀 지켰어. 최근에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말이 좀 짧아지면서 악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와도 너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특히 경기 이기는 날이면 네가 뭔데 임마 꼴찌하라고 하니까 발악하냐. 이 사장이
사장 언제까지 할 거야? 팬들은 무한하고 사장은 유한하잖아. 안 돼. 무조건 꼴찌해라. 지라고 그냥 감독한테 말해. 뭐 이렇게. 물론 입에 담겨오른 욕설도 꽤 많이 등장하고 참 골치 아프다 이렇게 뭐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도 좀 하기도 했는데 꼴찌하고 무조건 심준석 데려오라고 이런 이야기. 네, 박찬현 사장이요. 일부러 지는 일은 뭐 있을 수 없고 시즌 막판에 경험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로스트의 젊은 선수들이 아주 많은 팀이고 그들은 이미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이기는 경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팀하고 지금 하나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부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4월에 경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왔으니까 지난해 1학년 때는 이미 시속 153km 던졌어요. 고교 야구에 강렬한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뭐야 저 선수? 그때 2학년 장재영 선수 막 보려고 사람들이 몰렸다가 1학년 심준석 저 누구야? 누구지? 어마어마하구나. 깜짝 놀랐죠. 지난 4월입니다. 4월에 주말리그 서울고전에서 시속 153km, 4km 막 던졌죠. 근데 150을 넘는 그런 빠른 공을 던졌는데 7과 3분의 1인 무실점. 이후에는 이제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투수 제목이다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여러 팀 관계자들은 올해 고교 투수 넘버원인 하나가 지명한 문동주 선수 있죠? 정말 대단한 유망주인데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는 문동주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예, 꽤 있습니다. 심준석 선수의 하드웨어, 타점, 구속, 구위, 제구 뭐 하나 이제 빠지지 않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상 부위가 뭐 어깨 부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어깨 아니고요. 팔꿈치인데 팔꿈치에 좀 염증이 있는데 최근에 병원 2군데서 검진을 받았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교차 검진을 받았더니만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팔꿈치의 내측 인대의 미세 손상입니다. 인대 손상이 아주 심하지 않고 채 10%가 되지 않는 손상인데 보통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뭐 30% 많으면 뭐 40%, 50% 손상이 있어도 재활을 하면서 등판하고 이 정도 손상이 있어도 통증 못 느끼면서 그냥 던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더 그냥 뭐 인대가 너덜너덜해졌다, 뭐 80%, 90% 손상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딱 나오면 바로 인대 접합 수술, 토미존이 들어가죠. 뭐 이 정도는 보통 팔꿈치 인대 손상이 아예 없는 투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세 손상은 인대 접합 수술하지 않고 보통 좀 쉬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죠. 덕수고 정윤진 감독이 올해 이제 계속 시즌 중에도 심준석 선수가 나 괜찮습니다 하면서 던지겠다고 했는데도 좀 쉬게 해서 아예 볼도 못 만지겠다. 긴 시간을 볼도 못 만지겠는데 최근에 기초훈련, 체력훈련 계속 수행을 했고 얼마 전부터 가볍게 공도 잡고 이번 주말부터 피칭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10월 중순 후반 뭐 이렇게 만약에 봉황기 대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는 향후 이제 열리게 된다 그러면 출전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뭐 팔꿈치 이렇게 뭐 부상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뭐 통증이 전혀 없다 그러고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어린 선수들은 언제든지 꾸는 꿈이죠.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 심준석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심준석 선수 측은 내년 3학년 때 기량을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메이저리그가 됐든 또 KBO 리그가 됐든 그 뒤에 결정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윤진 덕수고 감독님하고 오늘 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 감독님도 아직은 뭐 결정을 내린 것 전혀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정윤진 감독은 뭐 어린 선수니까 선수의 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본인도 조심조심 했다고 그럽니다. 부상 치료는 예정대로 잘 좀 됐다고 합니다. 하나 구단의 스카우트 팀도 이미 심준석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몸 상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한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고 하나 구단 스카우트 팀에서도 큰 문제 전혀 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봤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